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사발에 살고 있거든요. 소사발에서 출근을 하면서 여기 사무실까지 들어오는데 한 25분? 그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방향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방향 잡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사발에서 출발하면서 지제역 앞쪽으로 그 부분을 제가 영상을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다이어리 부동산 다이어리 지식도 정보도 한눈에. 제가 지금 소사발을 통과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이제 출근을 하면서 예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찍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출근길에 양쪽에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찍어드리고 싶어서 매번 딱딱 그 자리만 제가 찍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평택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사벌지구는 어떤 곳이냐면 한 10년? 11년 차? 그 정도 된 지구인 거거든요. 이제는 구도심에서 이제 학군이나 이런 게 다 안정적으로 이 소사벌지구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통 있는 학교, 평택고등학교나 아니면 신안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구도심에 있기는 하는데 원도심에 있어요. 원도심에 있기는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 생기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는 조금씩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비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거 조금 쉽게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좀 높아졌죠, 수준이. 그리고 이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학원가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원도심에 있던 학원들이 이제 소사벌 쪽으로 들어오고 소사벌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상황인 거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비전고등학교. 그리고 비전고등학교가 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전고등학교 수준이 조금씩 저희 원도심에 있는 신안이나 이 정도의 이제 수준을 쫓아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쨍한 것 같기는 하는데 좀 약간 쌀랑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한 지역에 신도시가 생기면 원도심에 있던 이 부분들이 이제 옮겨가는 과정이 바로바로 옮겨가지는 않아요. 상권이나 학원이나 뭐 학군이나 이런 게 바로바로 옮겨가지는 않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옮겨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부분들이 학교들이 소사벌지구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금액대가 아파트 자체가 이제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 금액하고 이 소사벌지구에 있는 금액하고는 조금 이제 소사벌지구가 좀 높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배다리 생태공원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은 용이지구도 있고 용죽지구도 있고. 근데 용죽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평택 여기서는 뭐 많이들 선호하는 곳인 것 같아요. 용죽지구를. 그래서 초중고가 다 있는 상황인 거고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소사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상업지역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일반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사벌 지구에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를 경계해서 넘어가면 원도심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평택역이 지금 그 앞에 광장을 개발시킨다고 하는데 개발하는 과정, 거기도 또 개발하고 나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탄 가기 전에 평택에 그러면 상권이 어디에 제일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평택역 상권 그쪽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인 거고, 40대가 넘어가고 50대 정도 되면 이제 조개터 상권이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또 많이 가고, 그리고 이쪽에도 많이 오죠. 소사벌지구 쪽에도. 근데 소사벌지구 쪽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음식점들이 조금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소사벌지구에서 원곡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원곡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이제 양쪽으로 음식점들이 많이 즐비하게 깔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는 애들은 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차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쪽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40대, 50대 이분들이 주로 가는 이제 상권 같은 경우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과정인 거고요. 그 평택 같은 경우가 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소사벌지구, 용죽지구, 뭐 현촌지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뭐 환지 개발로 하든 뭐를 하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얘기하는 소사벌 지구인 거예요. 소사벌 지구가 굉장히 넓은 부분에 속하거든요. 근데 소사벌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덕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배후 도시로서 먼저 형성을 시켜놓고 여기서 이제 고덕 신도시로 넘어가라고 배후 도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소사벌 지구에서 이제 많이들 고덕 신도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공공 택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를 많이 형성을 시키잖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가 LH에서 관여를 하는데, 그 LH에서 관여하는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좀 문제 아닌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돌리고 민간에서 분양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좋은 자리들의 민간보다는 임대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면은 KG 모빌리티, 오른쪽으로 가면, 그래서 KG 모빌리티가 쌍용 자동차 9, 그래서 이제 조금 반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 들어가는 그 공장 들어가는 그 주변에도 동삭지구, 세교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가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브라이언이 살고 있었던 데가 동삭지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KG 모빌리티가 뭐 이전을 하느니 마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간 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공장에 대한 깔고 앉아있는 토지 가격, 그 가격 대비 옮겨가는 곳에 대한 토지 면적을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줄만한 토지들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뭐 현덕지구라든지 팽성이라든지 포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들은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위치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인 거고, 지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이슈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올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해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지나가는 과정에서 여기가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저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했고,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시간 하면은 이 톡을 제가 못 보거든요, 채팅방을. 그래서 채팅방을 못 보는 게 이제 실시간에 대한 묘미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출발하는 이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시간이 9시 17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9시 17분 정도면 항상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온 게가 소사벌 지구를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는 이제 세교지구라고 해서, 세교지구는 현대 힐스테이트가 3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현대만의 시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3개 단지가 현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도 뭐 그룹에 가서는 단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가면 갈수록 지지역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소사벌보다는 세교지구가 더 가깝고, 세교지구보다는 지제 역세권이 더 가깝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갈수록 더 가까운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여기는 뭐 옛날에 그 도로인 부분인 건데, 여기서 이제 정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양쪽에 뭐 원래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단이 많다 그랬죠. 지금 오른쪽에 같은 경우가 세교산업단지예요. 그래서 세교산업단지도 연식이 꽤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처럼 굉장히 낙후된, 노후화된 그런 업종들은 거의 다 나갔고요.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업종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이제는 좀 냄새는 그닥 많이 없는데 제조 쪽으로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 직진으로 가면은 여기는 저기예요. 지제 역세권 뒤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고덕신도시 삼성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하 차도를 지나가면, 근데 저는 지제역 앞쪽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길을 선택을 했던 부분인 거고, 여기서 쭉 가다 보면은 오른쪽부터는 이제 지제 세교 지구의 바운드리에 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3시 방향 정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제 세교 지구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 거죠. 지제 세교 지구인데 이게 자꾸 돌아가가지고 지제 세교 지구는 계속 엎어졌다가 다시 됐다가 엎어졌다가 다시 됐다가 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저 일전에 지제 세교 지구에 토지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 팔아달라고. 근데 채비지더라고요. 채비지인데 이 채비지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비싸고 위치 선정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 오른쪽이 이제 지제 세교 지구, 왼쪽에 조금 더 가면 지제역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제 세교 지구의 채비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사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사면은 안 돼요. 이게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전 정리, 뭐 명의 변경 이거는 충분히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치가 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평당 600이 됐든 700이 됐든 이 상황이 나중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저렴하게 사면 괜찮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저렴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평수도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가 지금 지제역, 그 유명한 지제역, 그리고 저 1시 방향에 있는 게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가 좀 금액이 조정이 됐더라고요. 이틀 전에 제가 여기 이제 찾는 분이 계셔서 와가서는 보니까 8억 2천대? 거기까지도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뭐 누가 집을 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거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내 집이 팔려야지 움직이죠. 내 집이 안 팔리니까. 근데 내 집을 1,000만 원 정도 싸게 팔고 이사 가는 집이 뭐 5천이나 6천 올라가면 그냥 퉁쳐지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제역 앞에 있는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지제 세교 지구는 개발이 될 거니까 어찌 보면은 요번에 노려봄도 맞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진행이 되잖아요. 그거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6월 3일 날 대선이 있는데, 어떤 정부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정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약해 놓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공약 그 뜻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약을 보면 이분은 그래도 괜찮다, 이분은 그래도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가 지제역 위쪽으로 해서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오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송탄 산업단지인 상황인 거고요. 우리가 산업단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산업단지인데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매입을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힘들죠. 그리고 분양가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도 잘 안 나오는 과정에서 월세라도 나와가지고 이자라도 하면 좋은데 그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든 그 상황인 거죠. 월세가 너무 싸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찌 보면 이게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삼성이 정말 잘 돌아가고 판이 잘 돌아가고 예전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자는 낼 수 있을 정도이겠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이자도 내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요. 이 왼쪽으로 보시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삼성 그 공장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요 앞에 지금 11시 방향에 보이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인데 이제 3개 동이 들어와요. 3개 단지가.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파크가 이제 건물을 지어서 준공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2차 부지 같은 경우에도 아이파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코스트코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 이슈로 굉장히 여기가 상권이라는 부분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할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보이시나요? 저 코스트코. 그래서 입주는 지금 4월
심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입주 위에는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코스트코는 밑에 지금 아직까지는 오픈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픈하면 또 난리가 날 것 같고, 저 3차는 대림 이편한 세상에 짓고 있거든요. 그때 저거 대림 이편한 세상 선정할 때 아이파크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차는 대림 이편한 세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고, 금액이 분양가가 다 다르죠.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8천대면 2차는 2억 4천대, 3차는 이제 3억대가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월세를 감당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초창기 때 1차는 한 90까지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50만원 55만원 뭐 요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2차 같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그 정도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금액 받는 거는 비슷한데 분양가가 높아지면 수익률은 안 나온다. 누군가가 수익률을 보고서는 수익형 물건으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나오니 수익형 물건도 안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평택에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피스텔이.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2인 가족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역을 끼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라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역을 끼고 있는 오피스텔은 투자적인 가치가 충분한데, 평택이라는 곳에서 오피스텔이라는 부분은 젊은 애들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젊은 연령층이 많이 들어오고 20, 30대가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그 수요가 많이 있는 것도 맞는데, 일단 교통이 좋아야지 굉장히 선호도를 높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여기 아이파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권이라는 거, 그거 하나 있는 거고, 바로 뒤로 넘어가면은 삼성 동문이 있거든요. 그게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호도가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저기 가서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뭐 상권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평택의 오피스텔 투자 2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 같고요. 이게 수익형으로 해서 정말 잘 돌아가면 다행이죠.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왼쪽은 장당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가 정말 많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난개발이 많이 들어간 상황인 거고, 난개발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금액대가 높은 상황인 거고, 예전에 삼성이 그렇게 잘 다녔을 때는 여기에 이제 한밭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하고 있었는데, 그 흥한 부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인 거고, 이런 한식 뷔페나 이런 부분들은 SK 하이닉스 그쪽으로도 많이 넘어간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은 송탄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 건데, 송탄 같은 경우가 계속 개발이 되는 건 맞아요. 고덕신도시가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수요가 예전에는 소사벌지구나 이런 식으로 인구가 유입이 됐다면, 거기가 비전동이거든요. 비전동에 인구가 유입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고덕신도시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상황인 거고,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오는 거를 브레인시티 쪽으로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봐 드리고, 또 다음에는 삼성 앞쪽으로 가면서 얘기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요때는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팅을 보고 나중에 이제 제가 댓글 달아드리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은 제가 송탄으로 들어가는데, 송탄의 구도심을 지나서 고덕신도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송탄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평택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치가 정말 좋으면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자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이제 홈플러스인데, 요즘에 홈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롯데도 정말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거고,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개인 마트 하시는 분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트 하신 분들에 대한 물건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 하나만으로 봤을 때도 내가 물건 살 때 마트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횟수보다는 그냥 인터넷으로 사는 그런 횟수가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될지는 그거는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하시는 물건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돈은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물건을 좀 팔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송탄 쪽으로 들어온 건데 요 앞에 이제 효명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요 주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30년이 넘어가고 그러면 재건축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는데 정비 구역을 조금 이제 정비를 하면서 잠깐만요. 정비를 하면서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효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게 단단해요. 예, 졸업하신 그 졸업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단단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효명 같은 경우 동문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원도심이라고. 원도심인데 요 앞에 보시면은 요 현대 2층 이충동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한시 방향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너무 괜찮거든요. 여기서 서정리역까지 가는데 걸어서 다들 다니시는데 그 거리가 그닥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가격대도 아파트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조정이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괜찮으실 것 같은데, 워낙에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지제역을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광역버스 강남 가는 거 그거 충분히 탈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통이나 이런 게 정말 괜찮으니까 많이들 선호하시는 상황인 거고, 서정리 시장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직진으로 가게 되면 지하차도를 경계로 해서 고덕신도시냐 원도심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차도를 건너면 고덕신도시. 고덕신도시는 나중에 한번 또 차량으로 돌면서 얘기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예전하고는 또 많이 달라진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요번에 저희가 하나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들어왔으면 좋겠구만. 지금 들어오는 게 대출 받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2달째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결론은 날 것 같은데, 결론이 좀 좋은 쪽으로 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이제 고덕신도시인 거고요. 앞에 보이는 게 자연한자이, 뭐 파라곤, 제일풍경채 이런 식인 거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하실 분들은 지금 또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실입주자들은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에 내가 집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집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걔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전세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옮겨 타셔가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3년 안에 내 집 그 전집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안 하면 중간중간에 이슈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저희 사무실이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무실 가서 마무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부분을 명칭을 제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알고서는 인지하고 바꾸면 괜찮겠는데, 다 찍고 나면 이제 돌려서 보니까 좀 명칭을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서정리역인데 지제역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밑에 그 자막으로 처리를 좀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사발에서 지제역 앞쪽을 이제 관통해서 출근길에 찍어드렸던 부분인 건데, 이게 굉장히 짧아요. 말을 많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게 20몇 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할 말은 많은데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브레인시티 쪽으로 가든 아니면
지제역 뒤쪽을 가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찍어봐 드리는 방법을 한번 채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실시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채팅하는 부분 때문에라도 실시간은 한 번 더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찍어드렸고요. 어떠세요? 괜찮으셨어요? 아침이다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잠기고 감기가 덜 나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의 클릭 하나가 제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정말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